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영혼들이 거기서 이제 뭐 모임에 이제 그 영혼의 그룹으로 간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 영혼들은 공부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예전에 이제 그 생활했었던 거,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됐나를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 이 책은 좋은 책이니까 한 권씩 사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여유가 된다면은 책을 선물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그룹이 공부를 할 때 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가는 영혼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대단히 뭐 권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모두들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했을 적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영혼의 그 인간 세계로 다시 이제 내려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안내하는 영혼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실제로 이 영혼이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마지막으로 되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 가상의 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상의 방, 이것은 흡사 무슨 뭐 어떠한 영화,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 이제 이 영혼이 이제 한 두 가지, 한 두 사람 정도의 그 사람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이 사람으로 할까 저 사람으로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상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길동, 홍길동, 자, 홍길동의 삶이 있을 것이고, 허준, 소설이죠, 소설. 허준의 삶이 있겠죠. 홍길동의 삶이 있고 허준의 삶이 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상의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의 일생을 쭉 봅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 보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찰나찰나를 봐요. 그러면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LA에서 태어났다. 그럼 그 LA의 그 미래죠, 미래. LA의 미래를 몇 개씩 봅니다. 만약 허준이다. 그럼 허준이가 뭐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허준의 미래를 몇 개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했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방에서 내가 홍길동의 삶을 살겠다 그러면 홍길동의 삶이 어떤 식으로 그 굵직굵직하게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혼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뉴욕이다 그러면 뉴욕 거리의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뭐 허준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또 있냐면은, 그럼 부모는 누가 될 것이냐. 부모도 어떤 부모가 이제 허준의 부모가 될 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 부모가 어떤 적인지. 그러면 영원히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허준의 인생으로 태어나겠다.
그럼 가상의 방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허준이 되겠다, 홍길동이 되겠다. 이것은 이제 홍길동하고 허준만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내자하고. 그래서 아주 심층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다, 홍길동이다, 허준이다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아주 좁혀지는 거예요. 아주 좁혀져서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가상을 방해해서 실제로 들여다보고 마치 뭐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실 그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다, 미래의 영화다 그러면 필름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고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만 몇 개를 보겠죠. 그래서 미래를 완전히 다 볼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키포인트만 몇 개를 보고 이 정도의 삶이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것을 이제 삶을 선택을 하면은 부모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모라든가 부모님, 그 다음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선택이 돼요. 뭐 배우자가 한 명이 없으면 이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미리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너의 부모가 될 영혼들인데 너가 이제 동의를 하냐 안 하냐. 또 이쪽에서도 너가 이제 부모인데 저 영혼의 부모가 될 거다. 그럼 너가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다 세팅을 합니다.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책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 올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힘의 도움을 받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는 못 와요. 왜냐면 내가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설정도 하고 또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또 영혼의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또 내가 점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육체라고 하는 게 뭐 홍길동이라는 육체가 있고 허준이라는 육체가 있지만은 다른 영혼들도 그 육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혼이 천 개의 영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0명의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하나야. 그럼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길 수가 있는데, 뭐 이 내용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길 수가 있지만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생활을 하셔야지. 이거 뭐 당연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육체의 고마움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여기서도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이제 내가 잘해보자 라고 해서 온 것인데, 중간에 그 모든 각본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제 죽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이후에 만나게 되는 배우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젊은 나이에 뭐 자살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자식에 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세팅이 돼가지고 오는 것인데 중간에 얘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떠한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내려올 때
모든 것을 세팅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삶도 세팅을 하고 또 부모님을 세팅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나 자기의 삶은 그냥 놓아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좀 고지식하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뭐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성격을 조금 잠재우려고 조금 무서운 부모님이 뭐 세팅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이 좀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팅해 놓는다면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 내가 저렇게 무기력하면 안 되겠다, 무력하면 안 되겠다, 무능력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마음속 깊이 넣고 이제 자수성가하는 그런 형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뭐 부모님도 이제 세팅을 하고 다 됩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부모님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없겠죠.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난다. 그랬을 적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아, 저 사람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의 그 임신한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와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문제죠. 그럼 다른 배우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자하고 그 배우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단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 배우자. 그럼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나 뭐 아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세 개 정도 단서가 있다. 세 개 정도의 단서가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향기, 아니면 뭐 이 책에서 나왔을 때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무도회에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사교 무도회에서 뭐 춤도 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딱 춤을 췄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느낌, 아니면 얼굴 형태, 아니면 미소,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한테 단서를 줬나? 어떤 부분에서 확 끌렸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게 벗어나지 않게 한 세 개 정도 단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확 이제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이랄지 어떤 중요한 그 인생의 진로랄지 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그런 것을 암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내면 깊은 곳에 그걸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배우자를 만나면은 이제 끌리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지금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냉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한테 대단히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저기 여행자님 누구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가족한테,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부모라든가 가족들은 아주 중요한 그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은 내 가족이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족한테 대단히 잘해줘야 됩니다. 물론 일터에 나가서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줘야 돼요. 그러기가 좀 뭐 힘들겠죠. 뭐 왜냐면 생활을 하면서 약간 좀 쪼야 되고 야단도 치고 약간 그래야지 좀 일이 굴러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마음의 상처까지 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하튼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우자한테도 아주 잘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한테 잘해주는 게 딱 하나만 알려드립시다.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배우자한테 잘해준다라고 하는 게 뭐 배우자를 뭐 공주 모시듯 한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이 사람의 생각이 뭐 5개 있고 내 생각이 5개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5대5로 했다. 그러면 잘해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 2개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 2개 덜 하고,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그럴 때 뭐가 잘해주는 거냐? 상대방의 의견 중에서 지금 5개를 듣고 5개를 안 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6, 7개를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의견 중에서 지금까지 3개만 들어줬다 그러면 4개, 5개를 들어주세요.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의견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2, 3개 더 들어주잖아요. 그럼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2, 3개 더 들어줘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줄 텐데, 상대방에게 친절을 한 달 동안 계속 한번 베풀어 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럼 한 달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반드시 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 책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약간 가져온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100%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작권에도 문제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이 책을 반드시 사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책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읽고 그냥 던지는 책이 아니라 꽂아놓고 여러 번 읽으면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만한 그러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이 아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언제 뱃속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인데요. 생후 그러니까 임신 3개월부터 태어날 때 그 사이까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 좀 배울 게 있으면 먼저 들어가고, 어떠한 이것도 이제 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 3개월 정도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되는 배울 게 있다고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날 때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태어날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임신 3개월에서 5개월 이 정도 사이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은 그 뇌하고 우리 뇌 있잖아요. 이 뇌 신경계 그리고 이러한 그 우리가 그 육체하고 만나니까 그러한 그 만났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아기가 이 아기로 들어가는 영혼이 조금 앞서가는 영혼이다라고 하면은 이 아기가 엄마의 그 불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살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만 있으면은 심심해서 한마디로 유체 이탈인데 여기저기 같은 처지에 있는 애들끼리 가서 놀기도 한다고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놀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임신해서 이제 태어나서 아기가 이제 됐을 때도 아기는 모든 상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기가 있다면은 그 아기는 상황을 다 압니다. 말하는 그 말을 잘 못할 뿐이지 그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사이가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뭐 싸우거나 조금 그 집안에 좀 안 좋은 분위기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채고 그 아기의 영혼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기의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그 아기가 웃게 만듭니다. 웃게 만들면 아무리 화가 나 있더라도 우울해 있더라도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면은 엄마가 되게 좋아하죠. 엄마나 아빠가. 그럼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아기가 그러한 아기의 영혼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아기의 영혼은 그냥 누워 있으면 재미가 없으므로 밖에 나가서 이제 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완전히 밖에 안 나가고 그 아기 밖에 그 유체 이탈을 하는 거죠. 유체 이탈을 해서 그 방 안에서 아기 근처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렇다고 쓰여 있고 아기가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줄어들고 그게 한 4살, 5살 되면은 이제 유체 이탈 뭐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평범한 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들의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그 영혼들의 여행 책을 지금 그 영문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개 정도 이제 이분이 책을 서너 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출판된 것은 다 전자책으로 다 사서 다 읽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책이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는 인간이 죽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영혼 세계에 가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져 있느냐를 보면은 인간 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대단히 감사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부모의 역할을 해준 또는 배우자의 역할을 해주는 또는 자식이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영혼들, 내 친구가 돼주는 그러한 영혼들, 또 만나는 그러한 영혼들은 대단히 나한테 도와주는 영혼들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면 배우기가 힘드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보다 더 심오한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